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다 더 나은 사랑과 행복을 위한 채널 사랑과 행복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화상 만남, 회의 등이 전혀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사랑과 행복 역시 분들이 익숙하신 줌이라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면 물리적인 거리에 제한이 없고 이동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 등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장점들을 갖춘 비대면 화상회의의 단점에 대해서 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가상의 의사소통이 창의성 발휘를 제한한다 라는 아주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그것도 무려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 중 하나인 네이처에 실린 논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은 보시는 것과 같이 대면 상황과 비대면 상황을 조성을 해서 프리스비, 버블랩 이 두 가지 품목에 대해 5분 동안 시간을 주고 무작위로 배정된 파트너와 함께 이 품목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떠올려 보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면 1분 동안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인지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독립적인 평가자들은 참여자들이 떠올린 아이디어에 대한 창의성 점수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참여자들이 최종 선정한 아이디어의 창의성 점수와 평가자들이 평가한 가장 높은 창의성 점수를 비교해서 참여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대면으로 작업하는 것이 이 비대면 화상으로 작업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아이디어의 창의성 점수도 더 높게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참여자들은 자신이 떠올린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창의적이라고 생각되는 아이디어를 고르는 데 있어서는 이 대면이나 비대면 방식 간의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를 계산하는 방식은 평가자들이 가장 창의적이라고 평가한 아이디어 점수에서 참여자들이 가장 창의적이라고 고른 아이디어의 창의성 점수를 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가장 창의적이라고 평가되는 아이디어를 현명하게 잘 골랐는지 알아볼 수 있겠죠. 이 연구자들은 비대면 그룹이 대면 그룹에 비해서 덜 창의적이라고 나타난 이 결과에 대해서 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참여자의 이 시야 범위를 좁히고 이는 결국 인지적인 범위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의 이 시선을 추적하는 방식과 실험 공간에 있던 물건들에 대해서 이 실험이 끝난 후 참여자들이 기억해보는 과제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예상한 대로 화상으로 진행된 비대면 회의는 참여자들의 시선을 화면에 좀 더 집중시켜서 더 좁은 인지적 초점을 유도하기 때문에 아이디어 생성을 방해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과 같이 참여자의 시선을 추적을 했고요. 결과를 보시면 이 비대면 그룹이 대면 그룹에 비해서 화면에 있는 파트너를 응시하는 시간이 더 길었고, 이 실험이 이루어진 주변 공간을 응시하는 시간은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이 사진처럼 실험실 공간에는 10가지의 물건을 두었는데 5가지는 예상 가능한 물건, 서류함, 서류철, 종이상자, 스피커, 필통이었고, 나머지 5가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물건, 해골 그림 포스터, 규모가 큰 집에 있을 법한 식물, 레몬이 담긴 그릇, 파란색 접시, 요가볼 상자였습니다. 실험이 끝난 이후에 참여자들에게 실험실에 어떤 물건들이 있었는지 기억해보게끔 하였는데, 그림과 같이 비대면 참여자들은 대면 참여자들에 비해서 방에 있던 물건들을 덜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와 같은 통제된 실험실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핀란드, 헝가리, 인도, 이스라엘, 포르투갈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연구, 즉 회사에서 출시할 새로운 제품을 위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중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 논문의 결과를 다시금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창의성 발휘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화상회의보다는 이 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죠. 다만 논문에서도 언급하듯이 비대면 화상회의 역시 이러한 단점뿐만 아니라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없는 점, 이동시간 절약 등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회의의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융통성 있게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실제 만남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 비대면 화상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미 구글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3D 화상 통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렸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링크에서 소개하고 있는 영상을 보고 엄청난 기술 발전에 정말 놀랐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술 수준의 화상 통화 시스템이 보편화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 비대면 화상 회의가 창의성 발휘를 방해한다 라는 논문의 연구 결과가 틀린 결과로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이 논문에는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다른 흥미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인 이 네이처에 실렸다는 건 그만큼 가치 있고 연구 설계나 진행 방식도 아주 촘촘하게 잘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논문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사랑과 행복을 곁들이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보다 더 나은 사랑과 행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